정수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삼식이? 은희가 배드민턴 채를 정리하며 무심코 던진 말이었습니다. 아, 그냥 클럽에서 했던 말이에요. 하루 세끼 다 집에서 먹는 여자 숨막히게 하는 남편들 말이에요. 정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35년 가족을 위해 일해온 자신이 이제는 삼식이가 된 것인가. 은퇴 후 3개월 그제야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올해 56. 정수보다 7살 어린 그녀는 언제나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특히 운동복을 입고 배드민턴을 칠 때면 마치 40대 중반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수의 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고 정수는 그 세계의 방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의 절친한 친구 정우에게서 걸려온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정수야,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정우의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 오늘 은희 씨를 봤어. 우리 동네 배드민턴장 근처 카페에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혼자가 아니었어. 남자와 함께 있었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우의 말은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정수의 손에 들린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2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던 그날 정수의 35년 직장 생활이 끝났습니다. 한때 업계에서 손꼽히던 중견기업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조기 퇴직이 불가피했습니다. 정수는 만 63세, 정년까지는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었지만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후배들이 주차장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은퇴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지만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김대리, 박 과장, 고생들 했어? 나야 뭐 이제 편하게 지내면 되지만 너희들이 더 힘들 거야. 조만간 식사 한번 하세요. 꼭이요. 그래, 연락하자. 정수는 뒷좌석에 놓인 개인 물품들을 보며 묘한 감정에 젖었습니다. 35년간 사용한 머그컵, 책상 서랍에서 가져온 명함첩, 그리고 가족사진 몇 장. 한 사람의 직장 생활이 이렇게 작은 박스 하나로 정리되는구나. 집으로 가는 길, 정수는 창밖 풍경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출근길에는 항상 급했던 도로가 이제는 여유롭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보이는 상점들, 길가를 걷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여보, 왔어요? 은희는 현관에서 정수를 맞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올 남편을 위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끝났어? 고생 많았어요. 씻고 오세요. 저녁 다 됐어요, 애들이. 아빠 은퇴 기념해서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둘 다 일이 생겼나 봐. 못 와서 미안하대요. 식탁에는 정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글쎄, 일단은 좀 쉬어야겠어. 35년 동안 쉬는 날 없이 일했으니까. 그러게요. 건강도 챙기고. 부부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쌓인 침묵의 무게가 식탁 위에 가라앉았습니다. 대화가 필요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생활에 신경을 쓰느라 집안일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고 은희도 정수의 그 무심함에 대해 그리 서운해하고 살지는 않아 왔었습니다. 은퇴 후 첫 주는 의외로 평화로웠습니다. 정수는 평생 못 해본 것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책들을 꺼내 읽었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거나 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했습니다. 가끔 옛 동료들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좀 사는 것 같네.
정수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35년간 아침 7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들어오던 생활에서 벗어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무료함이 찾아왔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여보, 나도 뭔가 해야겠어. 뭘요? 운동이라도. 당신이랑 같이 배드민턴이라도 배워볼까? 은희는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배드민턴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오래 배워야 하고 많이 뛰어야 해서 당신 나이에 발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좋을까? 산책이나 등산은 어때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은희의 대답에는 미묘한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등산이나 해볼까? 이렇게 정수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은희에게는 이미 자신만의 세계가 있었고 정수가 그 세계에 들어올 자리는 없다는 것을. 은희의 하루는 배드민턴으로 시작되고 배드민턴으로 끝났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오전 10시. 동네 체육관에서 열리는 배드민턴 클럽 백조회는 은희에게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15년 전 아직 학교 선생님으로 출근할 때 같은 동료 선생님의 추천으로 시작한 운동이었습니다. 은희는 교사 생활을 2년 전에 그만두었습니다. 무릎이 아픈데도 계속하시네요. 동네 정형외과에서 의사가 한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은희의 왼쪽 무릎은 몇 년 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면 시큰거렸고 비 오는 날이면 쑤시기도 했습니다. 운동을 줄이시는 게 좋겠어요. 배드민턴이 점프가 많아서 무릎 부상이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운동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드민턴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제 유일한 낙이거든요. 그날도 은희는 운동복을 입고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수가 은퇴한 후로는 더욱 배드민턴이 절실했습니다. 집에 남편이 하루 종일 있다는 것이 이렇게 답답한 줄 몰랐습니다. 은희 씨 오늘 컨디션 어때요? 백조회의 회장인 김순자 회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클럽에서 가장 연장자였지만 실력만큼은 젊은 사람들 못지 않았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우리 은희 씨는 언제 봐도 젊어. 정말 50대 후반 맞아. 순자의 칭찬에 은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에서는 들을 수 없는 칭찬이었습니다. 백조회는 30명 정도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40, 50대 이상의 중년 여성들이었지만 몇 명의 남성 회원과 젊은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코치인 이민호가 회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의 민호는 중학생 때부터 배드민턴 선수를 경험했던 전문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와서 클럽에 가입하게 된 최도윤입니다. 새로운 회원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인상에 다정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회원들이 하나씩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희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박은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박은희 씨. 잘 부탁드립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은희는 괜히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동이 시작되자 체육관은 금세 활기로 넘쳤습니다. 셔틀콕이 네트를 넘나들고 회원들의 웃음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희 누님, 백핸드 자세가 아직도 어색해요. 민호 코치가 은희의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라켓을 이렇게 잡고 발을 이렇게. 아, 네. 이렇게요? 맞아요. 그런데 임팩트 할 때 손목을 더 써야 해요. 은희는 여러 번 연습했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입문한 지 5년이나 됐는데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은희 씨, 제가 도와드릴까요?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네, 감사해요.
제가 보기에는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편하게 해보세요. 도윤의 설명은 코치와는 달랐습니다. 더 이해하기 쉬웠고 친근했습니다. 오, 이제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잘하시네요. 은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백핸드 샷을 성공했습니다. 뿌듯함과 함께 도윤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은희와 도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운동 후에는 항상 뒤풀이가 있었습니다. 체육관 근처 호프집에서 맥주를 한 잔 마시고 헤어지거나 막걸리집에서 파전과 막걸리로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은희 씨 요즘 실력 많이 늘었어. 맞아. 백핸드가 많이 늘었네. 회원들의 칭찬에 은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유, 뭘요. 다 덕분이에요. 설명을 정말 잘해주셔서. 아니에요. 원래 실력이 있으셨던 거죠. 도윤의 겸손한 태도에 은희는 더욱 호감을 느꼈습니다. 막걸리 한 잔이 은희의 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남편이 뭐라고 안 해요? 이렇게 늦게 들어가면? 순자가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회사에서 항상 늦게 끝나서 잘 몰라요. 그리고 저한테 그다지 잔소리하는 스타일도 아니라서요. 그럼 좋지 뭐. 간섭 안 하니까. 그런데 가끔은 좀 답답하기도 해요. 은희는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을 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환경 때문인지 남편이 은퇴하면서 더 답답해졌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아이고, 그럼 정말 답답하겠다.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해. 다른 회원들도 공감했습니다. 대부분 나이대가 비슷해서 그런지 모두 그런 상황이거나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더 소중해요. 여기서만큼은 그냥 박은희로 살 수 있거든요. 도윤이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뭔가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 은희 씨는 본인만의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도윤의 말에 은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집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해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희를 정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늦었네. 네, 운동 후에 잠깐 차 마시고 왔어요. 요즘 운동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운동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희는 샤워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배드민턴을 칠 때의 자유로움, 회원들과의 대화, 그리고 도윤의 친절함. 모든 것이 집에서의 생활과는 달랐습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은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50대 후반이지만 아직 늙지 않았다. 아직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35년 결혼 생활을 뒤흔들 폭풍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정수와 정호의 우정은 40년이 넘었습니다. 1983년 겨울 강원도 어느 산골부대. 영하 15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야, 경상도 놈아. 뒤처지지 마. 아이고, 전라도 놈이 왜 이렇게 빨라.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을 함께 행군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정수는 부산 출신이었고 정호는 광주 출신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왔지만 금세 친해졌습니다. 라면 끓일 줄 아냐? 막사에서 정호가 물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친 후 허기진 배를 달래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럼 부산 사람이 라면을 못 끓이겠냐? 그럼 내가 계란이랑 햄 가져올게. 둘은 몰래 라면을 끓여 먹으며 고향 얘기, 가족 얘기,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눴습니다. 저녁하면 뭐 할 거냐? 취업 준비해야지. 너는? 나도 마찬가지. 근데 요즘 취업이 쉽지 않대. 그래도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 젊은 시절의 그들에게는 두려움보다 희망이 컸습니다. 저녁 후 두 사람은 서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정수는 중견건설회사에, 정호는 중소제조업체에 각각 취업했습니다. 야, 정우야. 취업 축하한다. 너도 축하해. 오늘은 내가 쏜다.
종로 3가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두 사람은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초봉 15만원 시대 소주 한 병이 200원이던 때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자. 당연하지. 우린 전우잖아. 그때만 해도 두 사람은 평생 친구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1992년 봄 정수에게 첫 승진 소식이 왔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빠른 승진이었습니다. 정호야, 나 승진했어? 진짜? 축하한다. 오늘 크게 한턱 내야겠는데? 그래, 오늘은 정말 크게 먹자.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두 사람은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정호는 정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조금의 시기심도 없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나는 언제 승진할지. 야, 너도 고지야. 실력 있는 거 나도 다 안다고. 고마워. 농담 아니고 진짜로.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집에 갔습니다. 정호는 심하게 취한 정수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나서야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너도 조심히 가. 고마웠어? 그때의 우정은 순수했습니다.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실패를 함께 아파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두 사람의 처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의 회사는 점점 커졌고 정수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정호는 상대적으로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정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수야, 너 집 장만했다며. 축하해. 고마워. 대출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내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나도 언젠가는. 너도 고지야. 걱정하지 마. 정수는 정호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정호가 어려울 때마다 망설임 없이 도왔습니다. 정수야, 정말 고맙다. 꼭 갚을게.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두 사람은 각각 가정을 꾸렸습니다. 정수는 은희와 정호는 미경이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에서도 서로가 사회를 봐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정수야, 결혼 축하해. 은희 씨 정말 예뻐. 고마워. 너도 미경 씨랑 행복하게 살아? 아이들이 태어나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가족 모임도 자주 가졌습니다. 정호 삼촌, 정수 삼촌. 아이들은 서로를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가족 같은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만남의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각자의 생활에 바빠졌고 특히 정수는 회사 일로 더욱 바빴으니까요. 여보, 정호 씨 전화 왔었어요. 아, 그래? 나중에 연락해 봐야겠네. 하지만 나중에 연락하겠다던 말은 자주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결국 몇 달이 지나기도 했습니다. 정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수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괜히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망설였습니다. 정수는 바쁜 사람이고 자신은 상대적으로 한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나마도 술자리에서 안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요즘 어때? 그냥 그래. 너는? 나도 그냥 바쁘게 살고 있어. 예전처럼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 모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끈이 있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만들어낸 끈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서로를 떠올렸고 기쁠 때마다 함께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정수가 은퇴하던 날 정호는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수야, 은퇴 축하해. 이제 좀 쉬면서 살아.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하자. 정수는 그 문자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0년 우정의 무게가. 은퇴 한 달 후 정수는 처음으로 삼식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배드민턴 어땠어? 저녁 식탁에서 정수가 물었습니다. 은희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네, 좋았어요. 아, 그런데 재미있는 말을 들었어요. 뭔데? 삼식이라는 말 있잖아요. 삼식이? 은퇴한 남편들 말이에요.
삼시세끼 집에서 먹어서 챙겨줘야 하는 남편들. 은희는 별 뜻 없이 한 말이었지만 정수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저 말을 내가 듣는구나. 클럽에서 다들 그런 얘기해요.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면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하다고.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된 것인가? 나도 그런 삼식인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은희의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5년간 가족을 위해 일해온 자신이 이제는 삼시세끼 얻어먹는 존재가 된 것인가. 며칠 후 정수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주문했는데 결제가 거절됐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카드 한도 초과. 정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카드를 연체한 적도 없고 한도가 부족한 적도 없었습니다. 여보, 카드가 왜 안 돼? 아, 제가 한도를 좀 줄였어요. 왜? 은퇴하셨으니까 지출을 줄여야죠. 은희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정수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의도 없이 카드 한도를 줄인다는 것이. 그럼 미리 말을 해주지. 죄송해요. 깜빡 잊어먹었어요.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더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수는 몇 개월째 아파온 어깨 때문에 그리고 은퇴 스트레스 때문인지 잠도 잘 오지 않아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진료비 32,000원 나왔습니다. 네. 정수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카드 있으세요? 잠깐만요.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현금으로 할게요. 다행히 지갑에 현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창피했습니다. 집에 와서 은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카드 한도를 얼마로 줄인 거야? 월 30만 원으로 했어요. 30만 원?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내가 은퇴했더라도 그건 아니지. 은퇴하셨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죠.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월 30만 원으로 개인 용돈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겠어? 그런 건 미리 말씀하세요. 제가 따로 드릴게요. 은희의 말투에는 마치 용돈을 주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집안 재정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35년간 자신이 벌어온 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여보, 우리 통장 한번 보자. 왜요? 그냥 궁금해서. 퇴직금도 들어왔고. 제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한 거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은희는 계속 미뤘습니다. 정수는 이상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는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여보, 통장 좀 보자. 내가 번 돈인데 볼 권리는 있지 않아? 결국 은희는 가계부와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정수는 통장과 가계부를 펼쳐봤습니다.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식비 55만원, 공과금 20만원, 의료비 15만원. 그런데 이상한 항목들이 보였습니다. 운동용품 23만원? 이게 뭐야? 배드민턴 라켓이랑 운동복이요. 세일하는 거 구입했어. 카페 85,000원? 운동 후에 차 마시는 거요. 매일 가지는 않는데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내니까. 미용 10만원? 머리 파마. 1년에 서너 번에. 정수는 계산해 봤습니다. 은희의 개인 지출이 월 50만원이 넘었습니다. 반면 자신의 용돈은 3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내 용돈은 줄이면서 네 지출은 그대로구나. 내가 집안 살림을 다 하잖아요. 그래도 이건 좀 불공평한 거 아냐?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은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혼자 현금을 마련할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통장도 카드도 아내가 관리하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쓸 돈 필요했습니다.
정수는 옛날 비상금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기에 만들어 놓고 잊고 있던 통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잔액이 63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통장의 존재조차 잊어버려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정수는 20만 원을 출금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내 몰래 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35년간 번 돈인데 정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크게 쓸 일은 없었으나 자신이 번 돈을 자신이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재정 관리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 뭐요? 나도 돈 쓸 때가 있는데 한도 좀 늘려야겠어? 지금도 충분하잖아요. 아직 연금 타려면 몇 년 남았는데 지금 있는 돈 막 쓰다 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래도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겠더라고. 그런 건 미리 말하라고 했잖아요. 은희는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4명의 통장 하나 정도는? 왜 따로 관리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자라내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자유롭게 뭘 하시려고요? 은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야, 됐어? 정수는 포기했습니다. 정수는 은희가 낯설었습니다. 지금껏 큰 소리 하나 안 치며 살았고 서로 존중하며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전에 알던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만큼 못난 사람인가? 35년간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자마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삼식이? 그 말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된 것일까?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은희의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35년 동안 함께 잠든 아내였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뭔가 변해야 해. 정수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을 계속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변화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정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실 은희와 도윤의 관계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벌써 도윤이 백조회에 처음 나타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은희는 46, 도윤은 43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었습니다. 도윤은 새로 이사온 동네에서 운동 삼아 하던 배드민턴이었고 은희는 이미 5년째 다니던 클럽의 베테랑 회원이었습니다. 은희 씨, 오늘도 폼이 좋으시네요. 아, 네. 고마워요. 도윤 씨도 많이 늘었어요. 처음 몇 달간은 정말 이런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클럽에서 1박 2일 체육대회를 기획했고 은희와 도윤이 같은 조가 되었습니다. 은희 씨, 믹스더블 같이 해요. 네, 좋아요. 대회 당일 두 사람은 의외로 좋은 호흡을 보였습니다. 5년여 배드민턴을 쳐온 은희의 경험과 도윤의 체력이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와, 우리 정말 잘 맞네요. 그러게요. 신기해요. 결과는 준우승. 은희의 배드민턴 역사상 처음으로 입상한 것이었습니다. 축하해요, 은희 씨. 도윤 씨 덕분이에요. 그날 밤 뒤풀이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윤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작은 무역회사 하나예요. 은희 씨는요? 저는 중학교 교사예요. 와, 어쩐지 뭔가 스마트해 보였어요. 말투도 단정하시고. 도윤의 말에 은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혹시 저 뒤에 산책길이 있던데 같이 한 바퀴 돌고 올래요? 좋죠. 은희와 도윤은 같이 산책길을 걸었습니다. 남편분은 어떤 분이세요? 건설회사 다녀요. 워낙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와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도윤의 손이 은희의 손에 살짝 스쳤습니다.
은희는 깜짝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도윤은 은희를 그윽하게 보더니 은희의 손을 잡아 당깁니다. 그리고 둘은 산책 내내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은희는 내내 손잡고 걷던 그 순간만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나이도 아닌데 그까짓 손 잡는 것이 이렇게 가슴 떨린 일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윤의 따뜻하고 촉촉한 손의 느낌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머릿속에 도윤의 생각만이 가득 찬 것 같았고 운동하다 보이는 도윤의 땀방울 하나조차도 은희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가까워졌습니다. 운동 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차를 마실 때도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그해 여름 두 사람 사이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은희는 그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수와 아침에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학원 수강 문제였습니다. 정수는 아들이 너무 돈을 많이 쓴다고 했고 은희는 교육비는 아끼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당신은 맨날 돈 얘기만 해요. 나는 교육비는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지 비싼 학원 다닌다고 뭐가 달라지나?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내 생각은 그래. 결국 정수는 화를 내며 출근했고 은희는 혼자 눈물을 참으며 출근을 했습니다. 퇴근 후 배드민턴을 치는 동안에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실수를 연발했고 코치에게 지적도 받았습니다. 은희 씨,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시네요. 운동 후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네. 좀 지치네요. 끝나고 차 한잔 할까요? 둘이서. 은희는 망설였습니다. 그냥 동네 카페에서 잠깐요. 도윤의 제안은 가벼웠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배드민턴 얘기, 날씨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개인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은희 씨, 오늘 힘든 일 있으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에 다 나와요. 도윤의 세심함에 은희는 감동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기분을 알아차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이랑 조금 다퉜어요. 그렇구나. 도윤은 은희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물론이죠. 저도 결혼해봐서 알아요. 도윤도 기혼자였었습니다. 아내와는 몇 년 전에 이혼했지만 가끔은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면 좋겠어요. 은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지내다 보니 대화가 그리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윤은 은희의 고개를 잡아당겨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은희의 입술에 다가갔습니다. 은희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황홀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이었습니다. 혹여나 모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였습니다. 배드민턴 후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운동용품점에서 우연히 마주치거나. 도윤 씨도 라켓 사러 왔어요? 네, 은희 씨도요? 맞아요. 무슨 우연이에요. 하지만 점차 대담해졌습니다. 은희 씨, 다음 주 화요일에 새로 생긴 카페 가볼래요? 좋아요. 그리고는 약속이나 한 듯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생활 패턴이 되었습니다. 배드민턴이 있는 날에는 운동 후에, 없는 날에는 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은 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깊은 만남도 있었습니다. 은희는 정수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왜 늦었어? 친구들이랑 쇼핑 갔었어요. 친구들? 배드민턴 치는 언니들이요. 정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에 바빠서 은희의 일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윤과의 만남은 은희에게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무뚝뚝한 정수와는 전혀 다른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희 씨는 젊을 때 뭘 하고 싶었어요? 글쎄요. 여행을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어디로요? 유럽이요. 특히 이탈리아. 와, 꿈 같은 얘기네요.
저도 언젠가는 가보고 싶어요. 우리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에 은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수는 은희의 꿈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것들만 얘기했습니다. 생활비, 아이들 교육, 집안일. 도윤과의 대화는 달랐습니다. 꿈에 대해, 미래에 대해, 행복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은희 씨는 정말 어려 보여요. 나랑 다니면 내가 오빠 같은 거 아시죠? 아니에요. 정말요, 마음이 젊어서 그런 것 같아요. 도윤의 칭찬에 은희는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더 공고해졌습니다. 단순한 만남에서 감정적인 의존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윤 씨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은희는 도윤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희 씨는 제 삶의 활력소예요. 은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은희 씨가 좋은 것 같아요. 도윤은 둘이 만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별거 아닌 말 같지만 계속 들으니 만남을 하면 할수록 은희는 기분이 새로웠습니다. 만남이 있는 날이면 옷도 신경이 많이 쓰였고 화장도, 머리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도윤 씨, 저도 도윤 씨가 좋아요. 은희는 무섭기도 했지만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그 후 5년간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가 계속됐습니다. 정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에만 집중했고 은희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은희는 죄책감과 행복감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도윤과 함께 있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지만 집에 돌아와 정수를 보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인 교사 생활도 어쩌면 불행하게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밝혀지는 날엔 공무원 품위유지 사유로 어쩌면 타의에 의해 교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도윤과의 행복이 너무 커 직장보다 도윤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핑계를 대고 은퇴를 일찍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죄책감은 줄어들고 당연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특별한 관계를 일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정수가 은퇴하자 은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예전처럼 자유롭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도윤 씨, 요즘 만나기 힘들어요. 그럼요, 알죠. 남편분이 은퇴하셨다고 하셨죠? 네, 하루 종일 집에 계세요. 힘드시겠어요. 정말 답답해요. 은희는 정수가 집에 있는 것이 스트레스였습니다. 자유로운 시간이 줄어들었고 도윤과의 만남도 제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시간이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자유로웠고 도윤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삼식이라는 말 알아요? 은희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네, 들어봤어요. 같은 남자 입장에서 좀 그래요. 아, 그렇구나. 내가 괜한 말을 꺼냈나 봐요. 지금 우리 남편이 딱 그래요. 은희는 정수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지만 이제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요, 도윤 씨. 은희는 도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도윤이 없었다면 정수의 은퇴를 어떻게 견뎠을까? 하지만 은희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행복한 모습이 누군가에게 목격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30여 년 결혼 생활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정호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회사를 쉬고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검진을 게을리할 수 없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긴 하지만 큰 문제는 없어요. 운동 꾸준히 하시고 염분 섭취만 줄이세요. 의사의 말에 정호는 안도했습니다. 요즘 같은 나이에는 건강이 최고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정호는 커피 한 잔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평소 가끔 가던 동네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해서 혼자 시간을 보내기에 좋아서 종종 들리던 카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정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기다렸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안쪽 구석자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도윤 씨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정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희였습니다. 정수의 아내 은희가 낯선 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은희 씨네. 정호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친구나 지인과 만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곳까지 남자랑 단둘이 왜? 그리고 저 표정은 뭐지? 은희 씨가 저렇게 밝은 사람이었나? 정호의 동네에서 정수의 집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은희의 표정이 너무 밝았습니다. 정호가 본 은희 중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은희 씨 만나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정호는 몸을 숨기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남편이 계속 집에 있어서 답답해 죽겠어요. 은희의 말에 정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수 얘기였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다 그런가 봐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정말 삼식이에요. 삼시세끼 다 챙겨줘야 하는. 은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40년 지기 친구를 그렇게 말하다니. 그래도 가족이시잖아요. 가족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도윤 씨랑 있는 게 훨씬 편해요. 저도요. 은희 씨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도윤이 은희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가 고개를 도윤에게 기대었습니다. 누가 봐도 연인 사이가 분명했습니다. 정호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정수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럴 수가. 정호는 커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은희가 자신을 알아볼까 봐 조심스럽게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호는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걸 정수한테 말해야 하나? 40년 친구였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말하란 말인가? 모르는 척 해야 하나? 하지만 그것도 우정에 어긋나는 일 같았습니다. 친구가 속고 있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수에게 전화를 걸다가 끊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이상해. 아내 미경이 걱정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친구 일이야. 말하기 어려운. 정호는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함부로 퍼뜨리면 안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예의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긁어부스럼 만드는 상황을 정수에게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수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정호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너는? 나도 그냥.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네. 정수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 만나자. 그래,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정호는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정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몇 주 애써 잊으려 했던 정호는 우연히 또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카페였습니다. 정호가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가 우연히 본 것이었습니다. 은희와 도윤은 이번에도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있었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연인 사이라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정말 깊은 사이 같은데 어떡하지?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니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결심했습니다. 정수한테 말하자. 미경이 만류했습니다.
여보, 그런 일에 끼어들면 안 돼. 나중에 원수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40년 친구인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어. 그래도 내가 당한다면 누군가 말해줬으면 좋겠어. 정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정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정수야, 나 정호야. 정호. 무슨 일이야? 그게 말하기 좀 그런데 정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왜? 무슨 일 있어? 정수야,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정말 100번도 넘게 고민했어. 정수는 정호의 심각한 목소리에 긴장했습니다. 뭔데? 은희 씨를 봤어. 은희를? 어디서? 카페에서. 혼자가 아니었어. 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친구들이랑 있었나? 아니야. 남자와 함께 있었어. 그리고 정호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말하지 말까 했는데 친구로서 모른 척 할 수 없었어. 정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냥 잘못 받겠거니 했는데 며칠 사이에 2번이나 봐서 정말 가까워 보였어. 그리고 은희 씨가 행복해 보였어. 정수야, 괜찮아. 괜찮아? 아니,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좀 알아봐. 그게 좋을 것 같아. 알려줘서 고맙다. 정수야. 먼저 끊을게.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한 걸까? 40년 우정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친구를 위해 한 일이지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한편 정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정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자신과 30여 년을 살면서도 그냥 덤덤한 모습만 있었지 그렇게 행복해 한 적이 없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는 그렇게 밝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약간 무뚝뚝한 것 같은 성격이 자신과도 좀 닮은 것 같았고 그 점이 매력 있다고 생각도 들 만큼 아내는 애교도 웃음도 별로 없었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은희를 바라보며 무수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그런 관계일까? 의심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정수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동이 트는 새벽까지 정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30여 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정수는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호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40년 친구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은희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오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수는 인터넷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탐정사무소 흥신소 불륜조사 증거 수집. 처음에는 이런 검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니 생각보다 많은 흥신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륜조사는 가장 일반적인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정수는 몇 군데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상담 받을 수 있나요? 네, 어떤 일로 연락 주셨나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어서요. 말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직접 오셔서 상담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로는 한계가 있어서요. 결국 정수는 강남에 있는 한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흥신소 소장은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수가 상상했던 탐정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수는 정호가 목격한 일부터 평소 은희의 행동 변화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황상 조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기본 조사비가 200만 원이고 기간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0만 원. 정수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특히 은희가 가게를 관리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빨리 하실수록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잡기 어려워져요. 정수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한심한 사람이 되었나 싶었습니다. 흥신소는 이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오늘도 배드민턴 가? 네. 탐정 대신 내가 따라 나갔습니다. 집 앞에 차 한 대에 아내가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했습니다. 진짜였구나. 정수는 체육관으로 가보았습니다. 체육관에 들어서니 활기찬 분위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 땀을 흘리며 기합 소리를 내가며 열심이었고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곳이었구나.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은희가 배드민턴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같이 약간의 막걸리 냄새도 났습니다. 여보, 나왔어. 응, 저녁 아직도 안 먹고 있었어요?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그런데 여보, 내가 이렇게 늦게 오는 날은 좀 당신이 해결하면 안 돼? 이제 일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좀 자유롭게 살자. 나도 정말 지친다. 은희는 날카롭지는 않지만 불만이 있는 투로 정수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정수는 그러잖아도 예민했던 마음이 더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지금도 그 남자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녁을 먹으면서도 정수는 은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나한테는 아니지만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고 화장도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정수는 은희의 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확실히 최근 몇 년간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운동에 더 열심이었고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툭하면 피곤하다며 먼저 자겠다고 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정수는 이용하지 않기로 했던 흥신소에 다시 전화를 걸어 기본적인 것만 요구했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사진 몇 장과 휴대폰 사용 내역. 연락이 왔습니다. 제발 아니길. 그러나 여러 장의 사진 중에는 그 남자의 집인 듯한 집 현관 앞에서 둘이 애틋하게 안고 있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부인의 휴대폰 사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약 10년 전부터 동일한 번호와 빈번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10년.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관계였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뭘 했던 걸까? 정수는 자책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내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니. 그날 밤 정수는 혼자 맥주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수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은희와 대화를 해야 할까? 아니면 이혼을 준비해야 할까? 정수는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노도 일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사실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어.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은희와 마주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30여 년 결혼 생활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희가 배드민턴에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잠깐 앉아봐. 왜요? 저녁 준비 중인데. 저녁은 나중에 해도 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정수의 진지한 목소리에 은희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수는 테이블 위에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물어봐야 할 말 아냐? 정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 최도윤. 맞지? 은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여보, 이건. 언제부터냐고? 정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30여 년 결혼 생활에서 은희에게 소리를 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은희의 목소리는 작았다. 거짓말 하지 마. 10년은 된 것 같던데. 10년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어떻게 그걸?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정수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변명은 안 할 거예요. 잘못한 건 맞으니까. 은희의 담담한 태도에 정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 왜 10년이나 계속한 거야? 대답해. 행복했거든요. 은희의 대답에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행복했다고? 네. 사는 것 같았어요. 가슴도 막 뛰고. 도윤 씨와 있으면 정말 행복했어요. 그럼 나와 있을 때는 불행했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은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대화가 없잖아요. 30년 넘게 살았지만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관심도 없잖아요. 그게 다른 남자를 만날 이유가 돼?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설명은 될 수 있죠. 정수는 은희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만나지 마. 그리고 배드민턴도 그만둬. 정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하지만 운동하는 게 내 유일한 사는 낙이에요. 지금 이런 와중에도 배드민턴을 계속 하겠다는 거야? 그놈도 계속 만나겠다는 거야? 아이들은 어떻게 보려고 그래? 수진이 결혼이 내일 모레야. 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알리지 마세요. 그만둘게요. 정수는 그렇게 그만하겠다는 은희를 믿고 더 이상 채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이혼하면 서로 뭐가 좋은가. 그렇게 한 일주일 흘렀습니다. 은희는 풀이 죽어 있었고 가끔 눈물도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도윤을 만났습니다. 의외로 도윤은 담담했습니다. 이제 만나지 않겠습니다. 은희 씨에게는 제가 큰 돈을 빌려 가로채려 계획했었다고 하시죠. 저는 다른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꿔주시죠. 제 아내 번호도 지워주세요. 정수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말이야.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상간남 소송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 참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지? 저 남자의 저 태도는 정말 사랑했던 건가? 장난친 건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은희는 풀이 죽어 있었고 가끔 눈물도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 눈물의 의미를 정수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다녀온 은희가 정수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보, 그냥 우리 여기서 헤어질까? 왜 그 남자 때문에? 계속 보고 싶어서? 아니야. 이젠 연락도 안 되는걸요? 예전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살 자신이 없어요. 그냥 이젠 혼자도 있고 싶고 그러네요.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아들 민준과 딸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준아, 수진아, 집에 좀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와서 얘기하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준은 아내 지혜와 함께 왔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불러 모으셨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이혼하기로 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 엄마가 혼자 살고 싶다고 하지만 실은 다른 남자가 있단다. 여보, 왜 이래 애들 앞에서. 은희가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민준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정말이냐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하지만 그건 이미 끝난 일이야. 난 그냥 이제부턴 홀가분하게 혼자 살고 싶은 것뿐이야. 은희의 인정에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우리는 생각도 안 하셨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민준이 분노했습니다.
지혜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습니다. 저 지금 이 상황에서 드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아이 가졌어요. 두 분 다 손주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혜의 말에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손주? 정수가 물었습니다. 네, 지혜가 임신했어요. 아직 3개월인데. 민준의 말에 정수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손주가 생겼다는 기쁜 소식과 이혼 얘기가 동시에. 축하해야 할 일인데 이런 일이? 정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제 결혼은 어떻게 해요? 수진이 걱정했습니다. 결혼 취소할까요? 무슨 소리야? 왜 내가 결혼을 취소해? 정수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준호 부모님이 알면. 준호 부모님께는 알리지 말자. 민준이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겠죠. 엄마가 바람나서 이혼한다는 말을 어떻게 사돈댁한테 알리겠어요. 결혼식은 조용히 치르고 엄마 아빠 이혼은 그 이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혹시 마음이 변하면 안 하는 게 더 좋겠지만 시간을 좀 더 가지시면 두 분 마음도 누그러질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이혼하면 우리 가족 모두 힘들어져요. 특히 수진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나는 괜찮아. 아버지 마음이 더 중요해. 수진아. 결혼은 미뤄도 돼. 아버지가 이렇게 힘드신데 어떻게 결혼 생각을 해?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아이들에게 피해 주려던 건 아니었는데. 피해 주려던 건 아니라고? 10년 동안 뭘 생각했던 거예요? 민준이 어머니를 추궁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10년이 지나가는 일이에요? 미안해. 은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떠났어? 내가 만났다? 깊은 사이 아니라고 하더라. 돈이 필요했다고 하던데 진짠지는 모르지만 배드민턴 클럽에도 소문이 다 나서 이제 거기 나가기도 쉽지 않을 거다. 가족 회의는 3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상처를 보듬으려고 했지만 떠나간 은희의 마음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할지만 남았습니다. 일단 수진이 결혼식까지는 기다리자. 정수가 제안했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이혼 절차 밟자. 그게 수진이를 위해서도 좋을 거야. 아빠. 그리고 민준아, 손주 생기는 기쁜 일에 먹구름 씌우고 싶지 않다. 정수의 배려에 아이들은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예요? 당신도 수진이 결혼할 때까지 티내지 마. 정수가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밤 정수와 은희는 처음으로 각방을 썼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수는 작은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3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허무했습니다.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은희도 안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10년간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가족들의 실망한 눈빛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의 마지막 밤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수진의 결혼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준호의 부모가 정수 부부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수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 주 정수와 은희는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은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자녀는 몇 명입니까? 2명인데 모두 성인입니다. 그럼 양육권 문제는 없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만 남았네요. 조정위원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재산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집, 예금,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인데 부정행위가 인정됨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얼마 정도인가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보통 3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입니다. 큰 돈이었지만 정수에게는 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조정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저희는 7대 3을 원합니다. 정수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35년간 가정을 꾸려왔고 부인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이므로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인도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고 가사도 전담했으므로 5대5가 적정해 보입니다. 은희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조정에서도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과도합니다. 2천만 원이 적정합니다. 조정위원이 중재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5대5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어떻습니까? 결국 세 번째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정 성립 후 법원 복도에서 정수와 은희는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끝났네요. 미안했어요. 은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정수는 쓸쓸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그건 아니에요. 그냥 내 잘못이에요. 아니야, 맞아. 나도 잘못한 게 있어. 정수는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라. 당신도요. 서로를 부르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정수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성북구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정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이사 완료. 정수는 마지막 박스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구는 대부분 새로 샀습니다. 35년간 써왔던 가구들은 대부분 낡고 추억이 담겨 있어서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가져왔습니다. 아이들 사진, 오래된 책들, 그리고 첫 월급으로 산 라디오. 오랜만이네. 정수는 라디오를 켜며 웃었습니다. 새 동네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조용하고 사람들이 친절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옆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강남에서 왔어요. 아이고, 왜 이런 구석진 데로? 조용해서 좋아요. 그래도 심심하실 텐데. 혹시 혼자 사세요? 네, 아이고, 그럼 더 외로우시겠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수는 동네 사람들의 따뜻함에 감동했습니다. 첫 일주일은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해먹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쯤은 이제 괜찮습니다. 은퇴를 하고 집에 있는 동안 삼식이라는 소리 안 듣기 위해서 뭐라도 집안일을 해야 눈치가 덜 보였으니까요. 어렵지도 않은 걸 왜 그동안 그렇게 못했나? 라면을 끓이면서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몇 년만 견디면 연금도 꼬박꼬박 나오니 그때까지 잘 버티면 됩니다.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작은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밥상이라는 간판이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70대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혼자세요? 여기 앉으세요. 정수는 김치찌개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이 동네에서 처음 봐요. 네, 최근에 이사 왔어요. 어디서요? 그냥 저기서 왔어요. 그래요? 혹시 애들 때문에? 할머니의 눈치가 빨랐습니다. 비슷해요. 우리 동네에 그런 분들 많아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분들.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을 더 퍼줬습니다. 많이 드세요. 혼자 사니까 잘 안 챙겨 드실 텐데. 정수는 따뜻한 김치찌개를 먹으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한 달 후 정수는 문화센터 공지를 보고 글쓰기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글쓰기 강사를 맡게 된 김정수입니다. 네? 선생님이세요? 수강생들이 놀랐습니다. 네, 회사에서 기획서니 뭐니 많이 써봐서 도움이 될까 해서 지원했어요. 사실 정수는 강사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35년간 회사에서 쌓은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 수업은 떨렸습니다. 오늘은 자기소개서 쓰는 법에 대해 말씀드릴 겸 10명 정도의 수강생들이 열심히 들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이었습니다. 50대 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어디에 쓸까? 속으로 궁금해하면서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선생님, 내용이 너무 좋아요. 수업 후 한 수강생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할게요. 정수는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3개월 후 정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고 할머니 밥상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가끔은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들고 산 입구나 천변 등의 쓰레기를 줍는 일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글쓰기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강의는 2시간 강의에 준비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할아버지 해봐. 어느 날 민준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민준아, 이게 누구야? 아버지 손자 정민이에요. 태어난 지 3개월 된 손자를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민이.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나? 아기를 안고 있는 정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여요. 그런가? 나도 그런 것 같아. 힘들지 않으세요? 가끔은 외롭지만 이제 익숙해졌어. 민주는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준호 씨가 잘해줘서. 다행이다. 어머니는 연락해 보셨어요? 아니, 연락할 이유가 없지?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1년 후 정수는 문화센터에서 인생 2막 글쓰기 강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번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정수가 수강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60살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계기였나요? 한 수강생이 물었다. 개인적인 일이지만 35년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아이고. 처음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여자친구도 생겼답니다. 정수는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수강생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지속되기 어려워요. 존중이요? 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존중이 사라지면 사랑도 무너집니다. 수강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잃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잃는 것보다 무서운 일은 없어요. 강의가 끝나고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방 2개의 작은 아파트지만 정수에게는 가장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네. 정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60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6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 처음엔 두렵고 막막했지만 이제는 무슨 일이 기다릴지 기대가 됩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배신당한 사람들,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정수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를 지속하는 건 스스로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겁니다. 두렵더라도 새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잃지 마세요. 정수의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60세 이후 정수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